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황준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스 그라운딩 AI 도구인 노트북 LM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이 어떤 것이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노트북 LM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실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을 사용해 보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노트북 LM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 접속 가능한 IT 기기가 필요합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스마트폰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 접속해서 이용하기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최근에 출시된 노트북 L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AI 툴을 이용할 때 사용할 여러분들이 분석이나 학습을 원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북 LM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트북 LM은 구글 랩스에서 개발한 AI 노트북 플랫폼입니다. 2023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요.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프로젝트 테일윈드라는 이름으로 약간 실험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노트북 LM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기본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프로 모델 또한 구독이 가능합니다. 프로 모델 구독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스의 한도라든지 성능 같은 것들이 더 좋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래는 노트북 LM URL을 달아놨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정보에서 통찰력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구글 랩스에서 노트북 LM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문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인터넷도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원하는 정보를 어디에서나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양도 굉장히 많고요. 정보가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하나 더 일어나게 됩니다. 정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종합되어야 할지, 또 각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될지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글 랩스에서는 노트북 LM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 간의 연결을 맺는 데 도움을 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는 LLM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를 해 두었고요. 직접 사용자가 자료를 업로드하면 그걸 기반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출처 기반화를 통해서 특정 정보에 정통한 개인화된 AI 비서라고 적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 정보에만 전문가가 된 AI 비서 기능처럼 동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트북 LM의 간단한 첫 화면 레이아웃을 가져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노트북 LM은 노트북 형태의 인터페이스에 AI를 접목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출처 탭, 가운데는 일반적인 챗GPT나 제미나이 등을 사용할 때 많이 보이는 채팅 탭, 그리고 오른쪽에는 학습이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는 스튜디오 탭이 있습니다. 이 구성을 통해서 AI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문서 요약을 요청하고 콘텐츠 생성을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노트북 LM을 소스 그라운딩 AI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트북 LM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업로드한 자료에만 근거해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챗봇 형태의 AI는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넣어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보다는 질문을 하면 이 모델들이 정보를 알아서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죠. 다만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기존의 노트북 서비스에 언어 모델을 접지시켜서 사용자에 관련된 그런 정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준 정보에만 능통한 AI를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레그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노트북 LM은 말씀드렸다시피 제미나이와 레그 기술을 활용해서 작동합니다.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소스 문서에서 먼저 검색을 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제미나이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레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색 증강 생성이란 외부의 지식 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미나이 같은 LLM은 외부 정보를 토대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챗GPT가 처음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경험이 있을 텐데 챗GPT한테 최근에 뭔가 사건이라든지 지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뭐 몇 년도 몇 월까지의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모델이 학습한 정보가 그 시점까지의 정보만 들어있다는 뜻이고 그 이후의 정보는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특정 시점까지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LLM 모델에 외부 정보를 주입해 줌으로써 그 정보에 대해서도 대답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레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그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검색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을 수치적 벡터로 변환하고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질문과 유사한 문서 청크를 검색하고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 생성 단계에서는 그렇게 검색된 문서 청크를 LLM에게 제공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구성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 청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시해준 자료가 되겠죠. 노트북 LM은 이 레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이점을 챙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챙겼습니다. AI는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시점에서 학습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외부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덕분에 모델이 학습하지 못한 저희 사용자의 자료 또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성에서 이점을 챙겼는데요. 이 부분이 노트북 LM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답변을 제공할 때 그 답변이 어떤 자료의 어떤 부분에서 근거해서 나왔는지 출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출처를 이용해서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뒷받침하고 인공지능 챗봇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면 인공지능이 잘못된 그리고 허위의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데이터나 맥락에 근거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정보 또는 거짓된 정보 등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LLM은 훈련된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나 혹은 전문성 있는 깊이 있는 정보에는 대답 정확도의 한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답변할 만한 답변이 없을 때에도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른쪽 이미지는 챗GPT가 주목받기 시작한 초창기에 많이 나돌아다녔던 이미지인데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라고 챗GPT한테 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챗GPT는 마치 그것이 실제로 있던 일인 양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어쩌고저쩌고 라고 대답을 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 준비하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정정을 해주면서 잘못된 대답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답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존재합니다. 최근에 제가 논문을 읽을 때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논문이었는데 챗GPT한테 논문을 주고 이 모델의 학습 방식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한 이후에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직접 읽어보니까 챗GPT가 말해준 그 모델 학습 방식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가 말해준 이 내용이 논문에는 없던데 너는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 라고 말을 했더니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마치 논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대답을 해준 겁니다. 이는 제가 논문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률 문서라든지 특정 보고서라든지 계약서 등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 경우에 치명적인 문서를 다루게 된다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기존 챗봇의 그런 할루시네이션 문제와 더불어서 노트북 LM은 어떤 식으로 차이점을 갖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채팅형 AI, 퍼플렉시티, 그리고 노트북 LM 세 가지를 비교해 보았고요. 먼저 채팅형 AI부터 보자면 인터넷에 방대한 정보를 학습한 모델이고 주요 기능으로는 글쓰기, 번역, 문서 요약, 아이디어 생성, 등등,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이랑 동영상 생성도 같이 해주죠. 등 매우 많은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레그가 결합된 경우에 웹 정보 기반으로 대답을 해줄 경우엔 최신성이 떨어지거나 특히나 그 출처를 추적하기가 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다시피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존재하고요. 다음으로는 퍼플렉시티인데, 퍼플렉시티를 비교 대상에 넣은 이유는 이제 노트북 LM과 비슷하게 레그를 이용한 AI 툴이기 때문입니다.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인터넷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대답을 생성해주는 AI 툴입니다. 따라서 웹 검색 결과에 대해서 이 대답이 어떤 출처를 기반으로 나온 대답인지 다 표시가 되고요. 방대한 웹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웹에서 긁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문서를 업로드하면 그 업로드한 문서에 기반해서 정보를 통합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 제공 소스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출처를 다 명시해주고 그를 기반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퍼플렉시티와 노트북 LM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넘겨주기보다는 AI 자체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아와서 대답을 생성해준다 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 대답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만, 이 AI 서비스가 만약에 가져온 정보가 잘못된 정보다, 비전문가가 작성한 블로그 글이다, 그렇다면 그 소스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만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자료를 전해주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처음부터 줄 수 있다라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트북 LM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보면서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화면에 들어오시게 되면 노트북 L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노트북을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소스를 추가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닫고 먼저 레이아웃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장된 소스를 볼 수 있는 출처 탭,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채팅 탭, 학습이나 연구에 도움을 주는 스튜디오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노트북 LM에 소스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형식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을 보시면 PDF, 텍스트 파일, 마크다운, 오디오 파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구글 독스나 구글 슬라이드도 넣을 수 있고요. 웹사이트나 유튜브 영상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운영체제의 메모리 페이징과 관련된 문서를 하나 넣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블로그에 운영체제의 메모리 접근과 관련된 여러가지 링크들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링크고요. 4개의 링크를 모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문서와 블로그 링크들을 모두 넣어 봤습니다. 소스를 업로드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노트북 LM이 문서들에 대한 요약본을 제공해 줍니다. 아래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챗GPT나 제미나이 사용할 때처럼 입력을 시작하세요 탭에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서를 요약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현재 저희가 업로드한 파일 하나, 그리고 블로그 글 5개를 기반으로 이 문서들을 요약해 줍니다. 페이징, 페이지 테이블, TLB 등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자동으로 다 요약해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대답 마지막에 보시면 11번이나 23번과 같이 버튼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제공한 소스의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대답을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23번을 클릭해 보면 23번 말고요. 페이지 폴트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스페이스 스왑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소스의 스페이스 스왑 부분을 참고를 해서 대답을 했다라는 걸 표시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것 중에
이 노트북 LM은 사용자가 제공한 자료에만 기반해서 대답을 한다.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공한 문서 이외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페이징 말고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전략에 대해 알려줘.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제가 주어진 자료에는 운영체제 스케줄링 전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모든 자료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질의하신 스케줄링 전략에 대한 내용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가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외부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잘못된 정보나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입력창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추천 질문 부분이 있습니다. TLB는 무엇인가 라고 버튼을 입력하게 되면 TLB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겠죠. 자, 또 이렇게 쭉 생성된 대답을 노트북이기 때문에 저장해 놓고 싶다면 아래쪽에 메모의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노트 부분에 이 대답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 이 대답이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출처 정보도 다 적혀져 있고요. 대화 내역이 너무 많아져서 좀 지저분하다 라고 한다면 맨 위쪽에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 내역이 모두 삭제돼서 깔끔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입력한 모든 소스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해제함으로써 대답에 사용될 소스를 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쪽에 보시면 제가 추가 버튼을 통해서 이 소스를 추가를 했는데 오른쪽에 탐색 버튼을 통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주제를 입력해주면 그 소스를 자동으로 웹에서 찾아주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이는 퍼플렉시티와 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기능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튜디오 탭에는 연구와 학습에 많이 유용한 기능들이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기능인데 이것은 노트북 LM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업로드 해놓은 이 문서들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토론하듯 대화하는 팟캐스트 오디오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맞춤 설정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한 자료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팟캐스트 음성을 만들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메모리 TLB에 대해 집중적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한 이후에 생성을 합니다. 이 생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먼저 해두고 다른 기능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노트 탭을 보시면 여러가지 메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메모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가 직접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메모가 저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기능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이 네 가지 버튼이 조금 더 주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습 가이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업로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또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퀴즈나 에세이 주제 등을 포함하는 학습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자, 다음으로 브리핑 문서 같은 경우는 6하 원칙에 따라서 이 자료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AQ를 클릭하게 되면 자료 내용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작성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업로드 해놓은 자료와는 좀 맞지 않는 기능이긴 한데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그런 시간의 흐름에 기반한 자료들을 다룰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학습 가이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메모리 관리 스터디 가이드라고 해서 개요와 핵심 개념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고요. 핵심 내용을 쭉 요약해 주면서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퀴즈를 만들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답도 알려주고요. 아래쪽에 또 보시면 에세이 형식의 질문해서 이건 주관식 질문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핵심이 되는 용어 사전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하시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사용하시면 내용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브리핑 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문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메모리 가상화는 어떤 개념이며 세그멘테이션은 어떤 것이고 등등등 6하 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잘 요약해서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FAQ 문서 같은 경우에는 질문 형식으로 문서를 요약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 주소에 접근할 때 메모리 접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아래쪽에 답변이 쭉 달려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타임라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만들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날짜는 제가 문서 작성한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채팅 탭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마인드맵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문서의 주요한 개념과 그들의 관계에 따라서 마인드맵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는 이제 문서의 전체 구성을 뭔가 시각적으로 한눈에 살펴보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생성이 완료되었고요. 문서를 열어보면 이제 운영체제 메모리 관리라는 곳에서 다양한 토픽들이 뻗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L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화살표를 누르면 이런 개념들이 다 설명이 되고요. 개념 부분을 눌러보면 TLB의 개념에 대해서 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키워드 위주로 개념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블록 자체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채팅 탭에 TLB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로 TL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출력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만들게 시켜놨던 AI 오디오 오버뷰의 팟캐스트가 다 완성이 돼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컴퓨터가 어떻게 메모리에 빠르게 접근하는지 그 비밀에 관한 겁니다. 특히 주소 변환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인데요. 네, 그렇죠. 현대 운영체제는 프로그램마다 이제 독립된 가상 메모리 공간을 주잖아요. 안정성이나 편의성은 좋은데 이게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접근할 때마다 가상 주소를 실제 물리 주소로 바꿔야 하죠.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번거로운 작업인데 이걸 매번 처음부터 한다면 컴퓨터가 엄청 느려지겠죠. 정확합니다. 그 변환 작업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제대로 최적화 안 되면 시스템 전체 성능의 병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영리한 해결책이 나왔죠. 네, 바로 그 해결책, 그 이름이 TLB, Translation Look-Aside Buffer입니다. 오늘 탐구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TLB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마법처럼 주소 변환 속도를 높여서 우리에게 빠른 컴퓨팅 경험을 주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이제 맞춤 설정으로 TLB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줘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바와 같이 TLB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라고 오디오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노트북 LM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능을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각각의 경우에 이 노트북 LM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